장서 갈등은 사이가 잘 참아야죠. 왜요? 왜 그렇게 돼요? 남자잖아요. 뭔 똥 바른 소리예요 그게. 남자잖아요. 장인어른도 남자인데요.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남친의 어머님을 배웠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셨고 후에 어머님의 태도가 기분이 나빴다고 남친에게 이야기하니 남친이 집안을 부실 기세로 엄청 화가 나서 제가 사과하다 못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날 일이 너무 충격인데 진작 헤어져야 했던 남자인데 지금은 헤어졌고요. 지금에 와서 이 충격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다행인 것은 어쨌든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극복이라는 건 어차피 시간이 하는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서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는 거죠. 연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가족이라는 게 얽혀버리면은 이건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가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사시면 되는데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뭘 어쩌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넌씨눈 며느리인데 이 컨셉 엄청 편합니다. 시댁 가족들이 저를 도라이로 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엄청 조심함. 결혼은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사람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고부간의 갈등이랑 반대말이 장서 갈등인가? 장서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몰라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근데 이런 일은 허다하거든요. 심지어 나 어떤 것도 봤냐면은 TV에 나오는 이런 얘기 한창 얘기하면서 저거 남편이 왜 저래 막 이렇게 해놓고 지도 똑같이 하는 이런 사람도 봤고 자기 가족 문제가 되면요 그게 또 어려워요. 뭐가 베스트다 이거는 말하기 어려운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똑똑하게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벽치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어렵고 장서 갈등은 사이가 잘 참아야죠. 왜요? 왜 그렇게 돼요? 고부 갈등은 어머니가 나쁜 거고 장서 갈등은 사이가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장인어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지. 왜 그렇게 돼? 남자잖아요. 뭔 똥 바른 소리예요 그게.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남자잖아요. 장인어른도 남자인데요. 장인어른도 남자고 사이도 남자인데 장인어른은 왜 안 참아요? 차라리 남자끼리 그냥 다이다이 하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고부 갈등을 얘기하는 거는 되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장서 갈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자분들이 고부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듣고 보고 느낀 게 많으니까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다가도 우리 아빠가 내 남편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날 낳아준 사람이고 남편 아내는 내가 같이 살 사람이잖아. 이 둘 간에 충돌이 생겼어. 근데 그게 명쾌할 리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중간자가 중요한 거지. 고부 갈등에서 남편이 외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장서 갈등에서 아내가 외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역할도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외부에서 그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상황이 돼봐.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예 남남처럼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냐고. 한국 사회에서. 장인어른이 낚시를 좋아해. 장인어른이 낚시를 가자고 해. 그러면은 와이프가 아빠 왜 그래? 이렇게 좀 커버 쳐줬으면 쉽죠. 근데 5번을 콜을 하시면은 2번 가야 돼요. 불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장인어른이든 장모님이든 우리를 예뻐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남남 이 사람을 낳아준 당신들이랑 난 아무 사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젊은 사람들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 있잖아. 뭐냐면은 희생. 사람들은 희생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결혼해서 뭘 누릴 거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를 터치 안 했으면 좋겠다.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짜증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는 다 이거예요. 내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결혼이라는 거는 희생이고 장인어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장인어른이랑 낚시를 5번 부르시면 2번은 가야 되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지. 내 자녀와 결혼한 사람인데 관심, 애정, 참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 나 그거 봤어. 무슨
무슨 뭐 남편이 뭐 아내의 단톡방을 봤는데 아내가 단톡방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는 게 니들 시댁 때문에 고생 많지? 나처럼 고아를 만나라니까 하면서 남자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디 올렸던가 뭐 그런 식으로까지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집 알아서 커버 치는데 시댁은 진짜 힘들긴 해요. 대신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줘서 감사한 마음도 커요. 이런 것도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나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나 지원은 다 받았어. 근데 우리 결혼이니까 건드리지 말래. 그래서 그것도 웃기잖아.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사실 결혼을 젊은 남녀가 어떻게 본인들 자력으로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뭐 지원들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은 주셔야지. 근데 안 오시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밥만 먹고 가시면 안 돼? 주무시고 안 가시지? 뭐 이러면서 참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는 싶으나 결혼이 나에게 주는 책무나 뭐 희생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지. 하지마 결혼하지마 하지마 결혼하지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